안녕하세요 유튜버 팬님들. 광과장 인사 올립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떻게 이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오늘은 광과장이 특별히 베트남 구정 설 풍경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보려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한국분들께서 한국의 설연휴 기간을 틈타 베트남 여행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연휴에 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고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즐기는 설 연휴 풍경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해보게 되었네요. 참고로 베트남의 설연휴 기간은 국가에서 정한 공식 휴일날이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노는 날이에요. 거기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설연휴 월차를 몰아써서 약 2주간을 놀곤 하죠. 광과장 역시 일주일 정도 와이프 처가댁에 내려가 설연휴를 보내는 바람에 찍어놓은 영상은 많지만 편집할 시간이 많지 않아 대본 위주가 아닌 영상 위주로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베트남 설연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 이거 세트를 이렇게 좀. 자, 그럼 짚고 넘어가. 네. 짚고. 나는 가정을.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가 존재하죠. 음력 날짜가 한국에서처럼 특별하게 음력 생일을 지낸다던가 베트남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날짜는 아닌데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념일의 경우 음력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베트남식 개천절과 비슷한 흥붕왕조 생일이라든지 쉬는 날은 아니지만 한국과 동일한 추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정 설날이라든지 하는 날이죠. 해서 구정 설날은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별탈은 없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새해 첫날을 맞이해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자는 의미에서 각자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안부 인사를 올리는 것이 그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설날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 성묘를 찾아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지만 베트남에선 그런 풍습보단 지금 가족들의 안부가 더 우선이죠. 모지방색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현재 가족들과 인사를 올리는 것이 설날을 맞이하는 주된 의미죠. 그리고 정말 많은 한국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설날에 베트남 놀러가면 어떤가요? 식당이나 유명한 시장 가게들은 정상 영업을 하나요? 인데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었어요. 심지어 설날에는 마트도 문을 열지 않아 배알못 한 개도 모르던 시절 광과장이 일주일 동안 간장과 마가린에다가 밥 비벼 먹은 적이 있죠. 그렇게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설연휴 전에 미리미리 설 기간 동안 사용할 식료품, 생필품을 사두어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 당일날과 설 앞뒤로 하루 정도는 대부분이 문을 닫지만 그렇지 않은 설 기간 동안인 웬만하면 모두 문을 열죠. 한국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설날이면 길거리가 한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베트남도 최근엔 대도시 외곽지역 쪽은 아직도 문연가게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긴 해도 여행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시내 중심지 쪽은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죠.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전자기기를 파는 상점이라든가 시내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맛집이라든가 기타 요식점 식당이 아닌 전문 상점들은 영업을 안 하고요. 대형 마트 중 빅시마트와 군마트 그리고 빈마트는 설 기간에 영업을 안 해요. 그러니 롯데마트나 이온몰, 대형 쇼핑센터의 마트 정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날이 설 하루 전날인데요. 설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거리의 사람들이 상당히 북적거리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날이면 베트남에서 설꽃을 많이들 사가서 집에 두죠. 그런 설꽃이 집에 있으면 복이 찾아온다고 믿어서 대부분 설날에는 저런 꽃장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광과장과 마누라는 처가댁에 가는 길에 와이프 친구 집에를 잠시 들렸네요. 설 준비한다고 어제 김치를 잔뜩 담가 친구도 좀 나눠주고 오랜만에 못 보던 친구 설 인사한다고 이곳에를 잠시 들렸네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김치를 상당히 좋아라 하거든요. 해서 처갓댁 간다고 하면 황 과장이 가끔 김치를 10kg 정도 담가 가지고 가곤 하죠. 황 과장이 또 김치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담그거든요. 그 뭐랄까, 맛이 참 르네상스 하면서도 프리미엄하다고나 할까? 아무튼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도 깊은 맛이 있어요. 아이고, 맛이 참 르네상스로다가 프리미엄이 어쩌고 저제? 아주 그냥 김치 싸다고 맞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김치 담그는 모습이 안쓰러워가 맛있는 척 먹어주는 거지. 그리고 가족들이 예의상 맛있다고 해준 거를 정말 자기 김치가 최고로 맛나는 줄 알고 시골 갈 때마다 그러고 김치를 담그고 얹었냐? 아니 자기야, 자기 정말 1억이야? 언제는 내가 담근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면서?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느냐면서? 자기 정말 지금 같은 신용사회에 한 입으로 두말하기야? 그거야 네가 몇 시간 동안 낑낑거리며 김치 담그는 모습이 안쓰러워가 그런 거지. 넌 남자친구가 모텔 가자고 할 때 오빠 못 믿나 손만 잡고 잘게 익하는 소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냐? 그게 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예의상 멘트인 거 몰랐냐? 어머머머, 자기 정말 1억이야? 내 김치가 얼마나 맛나는데? 아주 그냥 종갓집에서도 울고 갈 정도로 환상적이고 균형 잡힌 맛에 집 나간 며느리도 이 맛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오지구질인 해꿀맛인데 자기 자꾸 이러면 나 앞으로 김치 대란의 용돈 인상투쟁 일으킨다? 이 생큐가 또 샤부작. 아서라 아서. 김치라도 담가야지 한국 사람같이. 오냐 그래, 너 이놈이 담근 김치가 세상에서 오지게 맛난다. 아주 그냥 지리구로 만나는 레알 밥도둑이 따로 없네. 그래,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내 김치에 대한 자부심을 이해하는구나. 김치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김치고 김치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혼이 담긴 김치. 역시 이렇게 김치 잘 담그는 남편이 자기도 자랑스럽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와이프 친구에게 세상 하나뿐인 김치를 전달한 광 과장과 마누라는 또다시 부지런히 와이프 시골 처갓댁으로 이동해봐야겠네요. 그렇게 장장 2시간에 걸쳐 와이프 시골 처갓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누리끼리 한 녀석이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녀석이 바로 그 동나이성 명품 혈통 우리집 똥강아지 광순이가 맞습니다. 한두어 달 시골서 지내더니 컨츄리약으로 시골때가 많이 묻었네요. 그나저나 밥도 못 먹고 달려와서 그런지 배가 아주 그냥 사정없이 고픈 광 과장과 마누라는 시골에 오면 항상 들리는 재래시장에 가서 쌀국수 한 그릇 뚝딱 말아먹어야겠네요. 설 전날이라 그런지 이곳 재래시장이 북적북적거리네요. 이런 시골에선 설기간이 대목이라 대부분의 상점들이 손님 맞이 한창이네요. 그렇게 설날 아침을 맞아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은 모두 외할머니 댁에 집합했네요. 참고로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런 명절에는 아버지 쪽인 친가족을 방문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집안 어른들이 계시지 않아 저희는 가족 중 가장 어른이신 와이프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네요. 에그머니나, 자기야, 저기 저 마대자루가 귀신 들렸나봐. 지 혼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야, 광 과장. 호들갑 그만 떨고 호치민 촌놈 티 좀 내지 마라. 저건 귀신 들린 마대자루가 아니고 닭이야 닭.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이리 또 순진무구하게 저리 마대자루를 보고 놀란 걸 보면 역시 광 과장은 아직도 어린아이면 기로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아무튼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이런 거 잘 못 보시겠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시골서는 이런 명절날이 이 동네 꽃보닥들에겐 13일의 금요일보다 더 무서운 날이었죠. 아주 그냥 동네 닭들이 나만하질 않죠. 그렇게 가족들도 모였겠다. 이젤씨라고 불리는 설날 행운머니를 나눠줄 차례네요. 이게 한국식으로는 세뱃돈과 비슷한 개념인데 세배를 하면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냥 설날이 되면 나이 어린 애기들이나 초나리 가족들에게 올 한해 부유하게 지내라고 행운이 담긴 돈들을 주고받곤 하죠. 보통 시골에서는 5만동에서 10만동 정도 설날 럭키머니를 주고받고요. 돈의 액수보단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죠. 몇몇 한국분들께서 세해주는 돈인데 가오넘치게 잔뜩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골에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솔직히 마음 같아선 50만동씩 시원하게 찔러넣고 싶었지만 저희 집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마누라의 백반대로 5만동씩 정성을 담아 한번 챙겨봤네요. 야, 광 과장. 설날 연초부터 기둥뿌리 뽑을 일 있냐? 50만동이 무슨 위즈케 이름이냐?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땡전 한 푼 나오나? 아니 자기야, 그래도 좀 쓸 때는 써줘야 욕안 먹는다니까? 5년 전에 자기랑 나랑 썸 타고 있을 때 자기가 그때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설날 친척들 앞에서 인사할 때도 럭키머니로 5만동씩 넣어가지고 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5만동이면 친척 동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한국 사람 맞냐고, 뭐 이리 쪼잔하냐고, 구두쇠도 이런 구두쇠가 따로 없다면서 뒤에서 막 흉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주 그냥 세상의 모든 허세를 다 부릴 판이네. 시끄럽고 앞으로도 우리 집안에선 5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내가 주는 설날 럭키머니는 5만동인 거다. 싫으면 어떻게 목숨이라도 거시던지. 자기야, 자기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 쇼핑할 때는 아낌없이 마구잡아 지르면서 나 용돈 줄 때나 다른데 돈 쓸 때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탱이면 키로 오지게 근검 절약하는 당신의 이 절약 정신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자기네 말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광 과장과 마누라는 오래간만에 모인 친척들과 리씨라고 불리는 설날 럭키머니를 주고받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았네요. 참고로 제 와이프 처가댁이 있는 동라의 성지역이 천주교 뿌리가 상당히 깊고 유명한 곳이에요. 대부분 이 근방의 90% 이상은 가톨릭 교인이죠. 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다양한 기도문을 올리고 기도를 마치면 같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죠. 베트남에선 보통 설날이 되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동안 각자 한 해를 보낸 가족들과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그리고 이런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선 어른 남성들은 앞쪽에 자리를 잡고 여성들이나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뒤쪽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앞쪽에 자리 잡은 남자들은 간만에 술판 한번 오지게 버리죠. 이런 명절에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날이면 술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이라는 핑계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술을 마시곤 하죠. 솔직히 광 과장은 술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 저기 앞자리에서 멀찍이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또 가족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광 과장을 아주 그냥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네요. 오늘 하루도 왠지 오지게 빡센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날은 이 동네 남자분들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며 있는 술 없는 술 영혼까지 끌어모아 걸쭉하니 마시곤 하죠. 이런 날은 아무 집이나 쳐들어간다고 절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면 올 한해 복이 많이 온다고들 생각을 하죠. 제가 아는 한국분들께서도 이런 설날에 베트남 친구 집에를 초대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서 절대적인 주관적 견해로다가 말씀드립니다. 그 초대한 사람이 만약에 이성사람 친구분이시라면 절대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이 기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친구,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만 이런 명절날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혹시나 동성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분이 초대를 했다면 그건 존경의 의미 또는 과시욕에 초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내 인맥이 이 정도라는 걸 과시하려고 초대를 하고 가오잡으려 하는 거죠. 그런 상대방이 존경하는 건지 가오잡으려고 하는 건지는 평소 행동을 보고 쉽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명절날에 초대를 받으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상대방과 돈독한 관계를 갖기 싫으시다면 정확하게 거절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싫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가볍게 하루 이틀 정도 초대 응해주시고요. 방문 이후 돌아가는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선물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방문한다고 선물을 사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죠. 그나저나 오늘 전 이리 주는 술 다 받아 먹다가 굴러가지시네요. 야, 광 과장. 요령껏 하란 말이야. 술잔에 물도 좀 타고 얼음도 왕창 넣고 남들 안 볼 때 술도 한 번 버려주고 안주바에 세우고 이건 내 잔이 아니라면서 밑잔 빼기 맨키로 잔도 한 번 바꿔주고 너 그리 주는 대로 다 말아먹다 곧 죽지 싶다. 안 되겠네요. 마누라가 알려준 노하우를 토대로 이따 분위기 봐서 화장실 간다고 구라치고 잘 한번 빠져나와 봐야겠네요. 정말 베트남 사람들의 술사랑은 알아줘야 합니다. 완전 헐, 대박이죠. 오전 11시에 시작된 술자리가 지금이 저녁 8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어지니 말이죠. 황 과장이 또 이런 설날만 5년차라 아까 요령껏 자리를 피해 옆방에서 낮잠 좀 때리다가 이제 끝났겠거니 싶어 일어났는데 아직도 술자리가 끝나지 않았네요. 절이저 전통 민속주까지 마련됐네요. 저 술 이름은 르이우깡이라고 불리는데요. 뼈 이삭과 각종 식물 뿌리로 만든 민속주이고요. 백세주 비슷한 맛이 나는데 도수가 상당히 높은 술이에요. 진심 생명의 위협을 느낀 광 과장은 저쪽과는 멀찌감치 마누라 옆에 자리를 잡았네요. 혹시나 이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사내 대장부가 돼가지고 이런 명절날에 마누라 뒤에 숨어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정말 이때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저녁 식사를 해봐야겠네요. 어째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집안 어르신 중 한 분이 황 과장을 끔찍이 좋아하시거든요. 또 그분의 눈에 제가 잡히고 말았네요. 또 황 과장이 동방예의지국 출신인데 어르신 부름을 거역할 수 있어야죠. 그분의 호출에 하는 수 없이 도살청 끌려가는 소맨키로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돌이켜서 떠올려보면 풋풋하니 입가에 웃음이 자리 잡죠. 자우지간 광 과장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모든 신들께 빌고 또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간밤을 무사히 보낸 광 과장은 오늘 아침의 무사함을 자축하며 이리 오직으로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네요. 오늘은 설연휴도 됐겠다. 오래간만에 처가 식구들과 콧바람이나 좀 쐬러 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정한 콧바람 장소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 올린 적이 있었던 곳인데요. 바로 붕따오라는 바닷가예요. 만만하니 바다가 보고 싶을 때 당겨울 만한 곳이 또 붕따오만 한 곳이 없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특별하게 이런 날이 아니면 바닷가를 보러 가기 쉽지 않아서요. 오랜만에 도시에서 자수성가로 성공한 자식 새끼 모두로다가 광기트를 이끌고 붕따오를 가보기로 했네요.
솔직히 가자고 할 때는 별 걱정 없었는데 일이 또 막상 출발하고 나니 설 연휴 기간에 가게들이 모두 문 닫았으면 어쩌나 하고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관 과장이 걱정 말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절대 믿음이 가진 않지만 한 번 속는 셈 치고 붕따오로 이동을 했네요. 누가 또 관 과장 아니랄까봐 한 달 내내 비 한 번 구경 못했는데 일이 또 놀러간다고 하니 아주 그냥 오직으로 비가 내리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햇볕이 쨍쨍한 걸 보니 잠깐 지나가는 비 같네요. 아니네요. 제 예상이 틀려버렸네요. 잠시 지나가는 비가 아니고 지나가려다가 관 과장 보고 눈앉은 비인가 보네요. 아무튼 관 과장이 똥손도 이런 똥손이 또 없죠. 관 과장이 혹시라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다면 이광수 못지않은 똥손계에 살아있는 레전드가 됐겠다 싶네요. 자기야, 이거 왜 이래? 나 관 과장이야. 내가 또 이 정도 비쯤은 충분히 커버하는 건 몰라?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비를 만나면, 일이 지나가려다 오지게 내리는 비를 만나면 있잖아. 이렇게 베트남에서 비를 만나면 사인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이고, 저 생퀴는 이 와중에 농담이 나오나 보네요. 사인을 받는 거고 뭐고 확 그냥 받아버리고 싶네요. 솔직히 여기 오는 내내 빌어먹을 비 때문에 여행 망치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는데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네요. 다행히 오늘 마누라에게 구박은 면제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붕따오에 도착한 관 과장과 마누라와 패밀리즈는 저번에도 한번 들렸었던 붕따오 제1의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콕 전문점을 들려봤네요. 마침 장인 어른께서 해산물을 참 좋아하셔서요. 이 집 새우반콧이 참으로 기가 막히거든요. 우선 저희 일행들은 아침을 조금 든든하게 먹어서 배부르게 먹을 생각은 없고 간단하게 새우반콧 3접시와 능미야라는 사탕수수 주스를 야무지게 시키고 맛나게 나온 음식을 오지게 즐겨봤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가격대가 궁금하시다면 얼마 전 올린 붕따오 황제 투어편 영상을 상단에 링크 걸도록 할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곳 음식 가격과 붕따오 여행 시에 소소하게나마 참고가 되실 것 같네요. 그나저나 설 연휴라서 문 닫았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일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보통 설날 당일이 지나면 베트남 사람들도 저희처럼 가족들끼리 가까운 관광지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이곳 붕따오가 설 연휴면 그렇게 사람이 몰린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곳으로 놀러온 건데 역시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을 잡기 위해 대부분의 가게들이 불가동하네요. 오히려 어떤 가게들은 설 연휴라고 음식 가격을 올려받는 가게들도 있다고 하네요. 바다 근처 웬만한 숙소들은 방이 꽉 차 자리가 없을 정도고요. 가격 또한 평소보다 2배 이상은 비싸다고 하네요. 저희야 뭐 당일치기로 이곳으로 왔지만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넉넉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가까운 여행지를 많이들 찾곤 하나 봅니다. 해서 혹시나 설 연휴 기간 동안 베트남에 계시는 한국분들께서 정할 거 없고 심심하시면 이런 가차운 휴양지를 가셔서 콧바람 쐬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베트남 웬만한 휴양지는 이런 설 연휴가 더 북적이는 것 같네요. 좌우지간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지난 붕따오 여행 때도 들렸던 맞은편의 계란빵으로 유명한 집에를 또 들려봤네요. 이곳은 나름 전통 방식으로 계란빵을 만들고 있네요. 저기저틀을 사용해 계란빵 반죽을 넣고 저다 먹고 버린 코코넛 껍데기로 불을 지펴 빵을 익히네요. 이곳이 상당히 유명한 집이니 혹시나 붕따오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점심을 해결한 관 과장과 마누라와 패밀리즈는 저희 가족이 또 절실한 천주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장모님께서 이곳 붕따오 성지인 예수상회를 못 가보셨다고 하셔서요. 저희 가족은 일이 뜨거운 햇살을 필요하고 그곳에를 가보기로 했네요. 이거 괜히 붕따오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관 과장은 유격 훈련이네요. 아주 그냥 살도 빠지고 정상에 기어 올라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아이고지 화자 오지게 좋아 죽겠네요.
그럼 잠시 후 정상 찍고 내려와서 무사한 모습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라도 황 과장이 막 보고 싶으시다고 울며보채고 떼쓰시고 막 그러시면 어머나 세상에 오직으로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이 납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위한 삼아 무사히 예수상 등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네요. 그럼 이제 바닷가로 이동해 지난 붕따오 여행에서는 즐기지 못했던 붕따오 해변 물놀이를 한번 즐겨봐야겠네요. 그렇게 붕따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사정없이 몰린 인파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정말 이렇게만 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인파네요. 역시 연휴 때라 그런지 이곳도 바가지가 상당하네요. 원래는 평상시 탈의실용 비용이 옷만 갈아입는 건 무료이고 해수욕을 마치고 샤워를 한다 치면 5,000동인데 설 연휴라고 옷만 갈아입는데 3,000동, 물놀이 마치고 샤워할 때는 1인당 12,000동을 받네요. 그리고 이곳 백사장 그물 의자도 평상시는 30,000동밖에 안 하는데 설 연휴라고 의자 2개 테이블 하나에 150,000동이나 받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바가지는 예상한 터라 황 과장과 마누라와 패밀리지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아봤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일행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이곳 붕따오 해변에서 만들어가고 있네요. 네, 황 과장 스 마누라의 그때 그날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날씨가 그냥 막 오직으로 암울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그냥 덥지도 않고 세상 좋네요. 이런 날은 이불 빨래 널어놓고 반나절이면 바짝 마르죠. 아무튼이라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날씨만큼이나 화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상 황 과장 스 마누라의 그때 그날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황 과장과 마누라와 패밀리즈는 해도 저물어가고 아까 막 산을 타서 그런지 배도 출출하고 하겠다 바닷가를 왔으니 붕따오에서 유명한 해산물 요리집에를 저녁을 먹으러 들려봤네요. 정말이지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설연휴를 맞아 여유를 즐기며 여행이란 핑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시는데요. 정말이지 오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행복하고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젊었을 때는 일만 생각한다고 가족이란 걸 잊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와이프 만나가 다시 가족이라는 애틋하면서도 소중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보네요. 절대 마누라가 옆에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와이프는 제게 있어 행복이자 기쁨이네요. 절대 마누라에게 용돈 같은 거 바라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야, 황 과장. 난 왜 네 말이 자꾸 구라처럼 들릴까? 어떻게 괜한 우려 말고 용돈이나 좀 올려줘? 자기야, 내가 절대 용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기필코 그깟 용돈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올려준다고 하니 내 굳이 사양하지는 않을게. 그래, 기분이다. 새해도 됐겠다. 내가 전년도 용돈 한 달 300만 동에서 315만 동으로 전년도 대비 5% 인상해줄게. 캬하. 천사도 이런 천사가 따로 없네. 아니 자기야, 자기 지금 장난쳐?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내가 지금 그깟 5% 인상받으려고 설레발 친 줄 알아? 자기 정말 스케일이고 몇밖에 안 돼? 이 생큐가 또 샤부작. 가족들 앞이라 좋게 말로 하려고 했는데 조 터져가 눈물을 내며 감사하지 말고 이제 그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자기야, 가족들 앞인데 설마 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요? 내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감사하게 받도록 할게. 내 용돈은 소중하니까. 자기네만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주문해가 나온 해산물을 만나게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렇게 붕따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광 과장과 마누라와 패밀리지는 다시 처가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우유목장에를 들려봤네요. 이제 내일이면 그동안 처가댁에서의 일정을 정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에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뭐이씨 별로 한 것도 없는데 3-4일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정말 오지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달콤했던 추억들이 있으니 그걸로 위안 삼아 열심히 그리고 안전하게 처가댁으로 돌아가 봐야겠네요. 전 그럼 내일 얼마 남지 않은 연휴 마무리하러 호치민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 한해 얼마나 재수가 좋으려고 호치민으로 복귀하는 길에 베트남 교통공안에게 오지게 딱 걸렸네요. 저희가 저지른 범법 행위는 과속이라네요. 솔직히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분리된 구간은 자동차의 제한 속도가 80km인데 일부 특정 구간만 60km인 구간이 있거든요. 표지판도 코딱지만한 것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광 과장이 그만 10km 초과 과속을 저질렀네요.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근데 분통 터지고 돈 아깝고 지갑 꺼내는 제 손이 다 벌벌 떨리네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저리 돈을 뜯어가시는 공안님들이 왜 이리도 얄미운지 모르겠네요. 베트남도로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발하기 쉬운 구간만 공안들이 지키고 있다가 귀신같이 빙을 뜯어가곤 하죠. 제가 뭐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절대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오메오메 피 같은 내 돈. 참고로 베트남 자동차 벌금은 오토바이 벌금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과속의 경우 최소 200만 동 벌금 처리이고 운전면허증 일주일간 압류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운전면허증이 압류된다면 적발된 담당 구역 경찰서에 출두해 벌금 내고 찾아가야 해서 호치민에서 다시 여기 올 시간도 없고 벌금도 제대로 된 가격을 다 내야 해서 그냥 150만 동을 그 자리서 공안에게 주고 겨우 빠져나왔네요. 원칙적으로 하면 벌금이 200만 동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면 조금 싸게 먹히고 그런 돈은 공안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죠. 광 과장과 마누라는 오메오메 피 같은 내 돈이카며 오직으로 마음 아팠지만 올 한해 좋은 일만이 생길 거라고 좋게 생각하며 다시 기운내서 호치민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메오메 오직으로 피 같은 내 돈. 좌우지간 그렇게 슬픈 스토리의 공안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처제가 또 호치민에서 열리는 새해 꽃길 축제를 보고 싶다고 해서요. 광 과장과 마누라와 와이프 처제는 호치민 신일군 응웬누에란 길에서 열리는 설날 꽃길 축제를 가보기로 했네요. 호치민에서 설날이 되면 이렇게 응웬누에 길에 생애맞이 꽃장식을 준비하거든요. 그곳에는 호치민에서 설을 보내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꽃장식을 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곤 하죠. 일부 한국분들께서 베트남 여행 오셔서 죄다 사기꾼 같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서 순박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한 경험에 있어선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 한 장에 행복해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순수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광 과장이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했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베트남은 정말 어려운 곳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리 설 연휴에 호치민에 계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곳 응웬누의 꽃길을 또 한 번 시간 내서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곳이 나름 한국분들이 구경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고요. 해가 쨍쨍한 대낮에는 좀 그렇지만 해가 떨어지는 6시 이후에 오시면 덥지도 않고 그냥저냥 구경하기 좋죠.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꼭 주변 잘 살피시고요. 알리바바 조심하시고 소지품 꼭 잘 챙기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어떻게 보면 또 금방 이었던 구정설연휴도 이제는 마무리돼가네요. 그렇게 설 기간 동안 멀리 있는 친지들도 찾아뵙고 가족들과 붕따위에서 오붓한 시간도 가져보고, 비록 호치민 오는 길에 공안에게 걸려 빙도 조금 뜯겼지만 올 한 해 좋은 일만이 생길 거라고 위로하며 오늘 또 이렇게 호치민 시내 꽃 구경도 해보고, 이리 또 광 과장은 다사다난할 것 같은 올 한 해를 즐거운 추억들과 함께 힘차게 한번 시작해봐야겠네요. 뭐 꼭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올 한 해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아름다운 추억 하실 거네요. 활력 충전 만땅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광 과장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오늘도 준비한 설연휴 영상은 재미지게들 보셨나요? 설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한국인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설날 풍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마구잡아 보여드려봤네요. 이렇게 설날에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 지치지 말고 잘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설 연휴의 의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네요. 앞으로도 광 과장이 보다 다양한 영상으로 지치지 않고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탈탈 털린 세뱃돈 봉투 다시 돌아보던 맨키로 좋아요, 구독, 꼭 흔히 박아주세요. 광 과장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